안녕하세요. 해축 전문 분석가 해축괴물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위 적중인증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9월 11 월드컵에선 축구 경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르메니아 포메이션은 4-3-2-1이며 세비키아는 2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일랜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콜린스는 제공권과 대인 마킹에서 강한 장점을 보인다. 아르메니아와 아일랜드 모두 공격보다 수비에서 팀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적으며 루즈한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경기는 한 골 싸움조차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무승부로 흘러갈 확률이 가장 높다. 아제르바이잔 4-3-2 전술을 바탕으로 두 줄 수비를 형성한다. 엠넬리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티며 역습 상황에서 단순한 마무리를 노린다. 우크라이나 4-3-3을 활용하며 공격적인 색깔을 드러낸다. 미하일렌코는 중원에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앞세워 전방으로 날카로운 킬 패스를 공급한다. 아제르바이잔은 홈에서 밀집 수비와 역습을 노리겠지만 공격의 단조로움과 효율성 부족이 약점이다. 우크라이나는 미하일렌코의 패스, 주부코프의 침투, 카바에프의 마무리까지 연결되는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다.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컵백 패턴은 아제르바이잔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확실한 무기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전술적 내공과 공격 패턴의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키프러스는 4-3-1을 활용해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수비 조직력을 최우선으로 둔다. 루마니아는 4-3-3을 기반으로 인사이드 풀백을 활용해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려 한다. 키프러스는 수비 안정성을 유지하며 경기를 끌어갈 수 있지만 공격 루트에서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루마니아는 점유율을 잡더라도 중앙 밀집 전개가 길어지면 공격이 루즈해지고 후반부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흔들린다. 결국 두 팀 모두 승부의 방점을 찍지 못하며 답답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다. 보스니아 포메이션은 4-3-3이며 자노니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든다. 오스트리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레고리치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한다. 보스니아는 자노니와 라자리의 조합으로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카피키오니가 중심에서 흐름을 잡아주며 공격 루트는 후반부일수록 다양해진다. 오스트리아는 점유율로 버티려 하겠지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의 불안정함이 결국 약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경기는 보스니아가 전방 파괴력을 앞세워 승리를 완성할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프랑스 튀랑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스피드를 겸비해 다양한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아이슬란드 구드욘세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강점이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아이슬란드는 수비 간격과 빌드업 불안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프랑스는 세트피스와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 내내 주도권을 유지한다. 결국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승부에서 프랑스가 여유있게 승리를 완성할 것이다. 노르웨이 포메이션은 4-3-3이며 폴란드는 압도적인 피지컬과 제공권 장악력으로 상대 수비를 완전히 압도한다. 몰도바 포메이션은 3-3-3이며 니콜라에스쿠는 활동량과 압박으로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한다. 노르웨이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공중전 전략이 몰도바의 3백을 정조준한다. 몰도바는 체격적 열세와 제공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기 내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경기는 노르웨이가 압도적인 포스트 플레이와 크로스 연계로 승리를 확정지을 흐름이다. 세르비아 3-1-4-2 전형으로 중앙 밀집을 강화하며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잉글랜드 4-3-2 전술을 기반으로 전방과 측면의 속도를 극대화한다. 세르비아는 제공권을 앞세워 저항하겠지만 순간 스피드에서 드러나는 한계는 치명적이다. 사카의 침투와 케인의 연계는 세르비아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며 갤러거의 템포 조율은 경기 전반을 주도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전술적 내공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며 잉글랜드가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알바니아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동시에 노린다.
라트비아는 5-3-1-1 전형을 활용해 수비 라인을 두껍게 세우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한다. 알바니아는 아사니의 인버티드 돌파와 인프런트 킥으로 라트비아의 측면과 뒷공간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브로야의 전방 움직임은 상대 수비를 묶어주고 바이라미의 패스 조율은 공격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든다. 반대로 라트비아는 수비 블록을 두껍게 세워도 반격 전개에서 세밀함이 부족하다. 결국 홈에서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알바니아가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헝가리 포메이션은 3-4-3이며 바르가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점으로 공격의 기점을 만든다. 포르투갈 포메이션은 4-2-3-1이며 호날두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점과 결정력으로 여전히 팀의 최종 해결사다. 헝가리는 전술적 약점을 극복하기 어렵고 특히 박스투박스 전개에 반복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조율과 호날두, 콘세 이상의 공격 완성도로 흐름을 확실히 틀어진다. 결국 경기 전반에 걸쳐 포르투갈이 압도하며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에콰도르 예보와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앞세운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장악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한다. 아르헨티나 훌리안 알바레즈는 전방에서 폭넓은 움직임과 민첩한 침투로 공간을 공략한다. 아르헨티나는 기본 전력이 뛰어나지만 고지대 원정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그 강점이 반감된다. 반대로 에콰도르는 익숙한 환경 속에서 더 강한 압박과 체력 우위를 발휘한다. 결국 후반부 흐름은 완전히 기울며 에콰도르가 환경적 이점을 무기로 승리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4-3-3 전형으로 라인을 낮추며 실리적인 운영을 추구한다. 콜롬비아 4-3-3을 기반으로 공격과 점유율 모두에서 우위를 점한다. 베네수엘라는 론돈과 소텔도의 돌파에 기대겠지만 단순한 공격 패턴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콜롬비아는 전방과 측면, 세트피스까지 다채로운 루트를 활용하며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줄 수 있다. 특히 코너킥 패턴은 오늘 경기의 핵심 열쇠로 베네수엘라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결국 콜롬비아가 전력 차이를 증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볼리비아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수비 블록을 세우지만 경기력 기복이 심해 안정감을 찾기 어렵다. 브라질은 4-2-3-1 포메이션으로 강력한 공격진을 앞세워 상대를 몰아붙인다. 볼리비아는 홈에서 수비 블록을 유지하려 해도 브라질의 폭발적인 공격 전개를 끝까지 버티기 힘들다. 비니시우스와 피냐, 쿠냐가 주도하는 전방은 개인 기량과 전술적 연계 모두에서 차이를 만든다. 결국 경기 내내 브라질이 흐름을 잡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칠레 포메이션은 4-3-3이며 알렉시스 산체스는 전방에서 영리한 움직임으로 압박 시작점을 만들며 볼 탈취 후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한다. 우루과이 포메이션은 4-3-3이며 아기레는 제공권 경합의 강점을 보이지만 압박에 시달리면 전방 연결이 끊긴다. 칠레는 전방 압박 전술이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인다. 우루과이는 압박 회피 전개가 매끄럽지 못해 전방 연결이 차단되고 결국 롱볼에 의존하게 된다. 결국 칠레의 압박은 단순한 수비가 아닌 공격의 시발점이 되고 경기 흐름 전체를 장악하며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자메이카 브라운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중원에서 균형을 잡고 빠른 전환 상황에서 이선에 볼을 공급하며 팀의 리듬을 조율한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가르시아는 측면에서 활동량을 보이지만 수비 부담이 커지면 공격 기여도가 크게 줄어든다. 자메이카는 측면 침투와 빠른 전환으로 경기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수비 간격과 체력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 결국 후반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홈 어드밴티지까지 더한 자메이카가 상대를 압도하며 승리를 완성할 것이다. 퀴라소 포메이션은 4-2-3-1이며 로카디아는 최전방에서 피지컬과 연계 플레이로 득점 루트를 만든다. 버뮤다 포메이션은 4-1-3-1이며 파핀 윌리엄스는 최전방에서 고립을 감수하면서도 압박과 속도전을 노린다. 퀴라소는 루메라토를 중심으로 한 현대적 전술 패턴을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버뮤다는 수비 밸런스와 커버 범위의 한계로 90분 내내 퀴라소의 침투를 막아내기 어렵다. 결국 이번 경기는 퀴라소가 전술적 우위를 실현하며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온두라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로자노 콜로는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위치 선점과 볼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파괴한다.
니카라과 포메이션은 4-1-4-4-1이며 모레노 치오르치아리는 전방에서 버티는 힘은 있지만 고립되는 장면이 잦아 공격의 지속성이 떨어진다. 온두라스는 플로레스의 메잘라, 무브와 로자노 콜론의 결정력이 결합해 경기 흐름을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니카라과는 블록을 두텁게 가져가더라도 하프스페이스 공략에서 반복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매치는 온두라스가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디테일에서 압도하며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코스타리카 바르가스는 최전방에서 버티는 힘과 제공권을 기반으로 역습의 기점이 된다. IT 내종은 전방에서 빠른 침투와 순간적인 슈팅으로 상대 뒷공간을 노리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기 쉽다. 코스타리카와 IT 모두 수비 안정에 방점을 둔 전술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전반부터 후반까지 루즈한 흐름이 이어지며 결정적인 득점 장면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승부를 내지 못하고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해축 괴물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분석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계시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이제는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